지금부터 컴퓨터 일반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페이지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앙처리 장치부터 여기 기타 메모리까지는요. 기계적인 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프린트 드렸거든요. 요거랑 뒷장에 있는 내용만 외워주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외울 게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계를 공부하시기 전에요.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컴퓨터는 뭐 하는 기계예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컴퓨터. 컴퓨트의 약어라고 했죠? 어, 계산하다.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나라 말로 전자계산기고요. 컴퓨터는 이진수예요. 0과 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기계다. 이거를 알고 시작하시면 조금 외우실 때 수월하고요. 외울 게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프린트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꺼내셔서 먼저 컴퓨터는 계산하는 아이다. 컴퓨터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져요. 하드웨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소프트웨어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소프트웨어는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눠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소프트웨어를 문제를 푸실 때요,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실기에서 배우셨던 매크로 있죠, 매크로. 매크로를 돌리시면 뭘로 변환된다 그랬어요? 소스. 항상 프로그램은 소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밖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스마트 뱅킹 같은 거 있죠? 다 소스예요, 소스. 이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돌리시지만 이게 다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은 소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윈도우도 소스고요. 네이버도 소스고 다음도 이런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단축, 그냥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눌러서 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무 가시면 키오스크 같은 거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음.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소스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눠요. 응용 소프트웨어부터 할게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게 PC 카카오톡 이런 게 다 응용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것들 있죠? 그게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중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그 프린트에다가 쓰세요.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OS. 반드시 필수적인 게 윈도우 10, 윈도우 11이에요.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언어 번역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잘 쓰지 않고요. 네, 컴퓨터 전공한 학생분들이나 또 컴퓨터 조립하시고 프로그램 설치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도스 환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리눅스, 유닉스 언어 번역.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OS, 윈도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필수적이진 않지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틸리티라고 해요. 유틸리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은 문제에 필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잘 해주시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근데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외우실 때 어렵단 말이에요. 언어 번역이 뭐고 서비스가 뭐고 문제가 뭔지 그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시스템 소프트 안에는 또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처제, 언, 서, 문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처리 프로그램은 언서문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제어 프로그램은 감, 작, 대. 그럼 이거 종류 분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종류 가장 필수적인 게 OS, 윈도우, 그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언어 번역은 외워주시고요. 유틸리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사용하고 계세요. 뭐 R집, RC 이런 거 있죠. R약 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R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니까 RG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반디집 같은 거를 다운로드 받거든요. 근데 그거 설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를 유틸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 어떻게 외워주시라고요? 처리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처, 언서문 이렇게 외워주시고 작, 네. 그럼 이제 종류 분석하는 게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처리, 언서문, 제어, 감작대 이렇게 외워주시면요. 사지 선단이니까 그 문제 보고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요거 소프트웨어에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는요, 뭐,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기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하지만, 커말 이금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기본적인 게 나오지 않고요. 안에 내부,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는 안 나오고, 이 안에 있는 본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반복하면서 외워주시면은 조금 힘들어도 수월하실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기계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순서 먼저 외워주세요. CPU,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자, 이쪽으로 갈수록 용량은 크고요. 용량은 크고 용량은 이쪽으로 갈수록 맞아요. 용량은 크고 속도가 느려요. 용량은 크고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는 용량은 작고요. 작고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뭐예요? CPU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 다음이 보조기억 장치. 얘가 용량은 제일 크고요. 속도가 제일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CPU가 사람 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요. 사람 뇌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 처리 장치. 먼저 순서 외워주세요. CPU가 속도가 제일 빠르고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사람 뇌에 해당하는 중앙처리 장치의 종류로는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컴퓨터는 뭐 하는 아이라고 했죠? 계산하는 아이라고 했죠. 최전방에서 CPU가 계산을 해줘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돌리시고 인터넷을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최전방에서 CPU가 사람 뇌에 해당하는 기계가 계산을 해줘요. 연산장치, 산. 컴퓨터는 뭐 하는 아이? 계산하는 아이. 그래서 연산장치에는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가 있어요. 가산기, 더하는 거예요. 계산이죠? 보수. 컴퓨터에서는 뺄셈이란 용어가 없어요. 왜냐면 이진수라서요. 보수라고 표현해요. 보수는 뺄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산기는 여러분 컴퓨터가 최전방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켜져 있을 동안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누산기라는 곳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 여기 페이지 이쪽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연산장치, 산술, 논리, 관계, 이동, 연산. 계산을 해주는 거고 가산기는 덧셈, 보수기는 뺄셈, 누산기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줘요. 거기다가 올려놓고선 꺼내다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켜져 있을 동안만 올려다 놓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산기 고 프린트에다 요거를 써주시고요. 이게 개별적으로 나와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누산기. 연산장치에는 종류가 뭐뭐가 있다고요? CPU 안에 먼저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 연산장치는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많지만 이것만 외우세요. 가산기는 더하기, 누산기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거고요. 보수기는 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산장치에 이 약어 있죠. 요 ALU가 연산장치다. 이것도 좀 외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듯이 컴퓨터도 계산을 하지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이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약어 컨트롤 유닛이요. CU 외워주시고요. 제어 장치도 종류가 많지만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외우실 때는 다실명주. 이게 뭐냐? 책에 있어요. 책에 보시면은 여기 제어 장치.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통제해요. 종류로는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번에 다, 실행할의 실, 명령어의 명, 주소의 주. 그래서 저는 다실명주라고 외워주라고 해요. 이게 정의로 나오거든요.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해서 다실명주. 제어 장치의 약어로는 CU, 종류로는 뭐라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최전방에서 제어하고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종류로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그 다음에 CPU를 또 다른 말로 레지스터라고 해요. 여러분, 레지스터는 임시기억 장소예요.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 장소. 왜 CPU가 속도는 엄청 빠른데 용량이 크냐면요. 컴퓨터가 켜져 있을 동안만 계산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거지, 실질적으로 엄청 작은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켜져 있을 동안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레지스터, 임시기억 장소인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고요. 속도를 외우실 때 CPU 대신에 이렇게 레지스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CPU의 종류에는 뭐뭐가 있다?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 연상 장치는 약어로 ALU, 가산기, 컴퓨터는 계산하는 아이라고 있죠? 더하기, 누산기,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고요. 보수기는 빼기예요. 그 다음에 이성을 통제해야 되겠죠.
통제해줘요.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종류로는 프로그램 카운터. 다실 명주.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그다음에 레지스터는 임시 기억 장소다. 켜져 있을 동안만 기억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했죠. CPU가 이꼬르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유전적인 걸 받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개체가 되지만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적인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관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어 장치나 연산 장치 안에는 용어가 레지스터라는 용어가 붙어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요것도 레지스터는 임시 기억 장소, 중간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해요. 켜져 있을 동안만 기억하고요. 용량이 작아요. 왜? 켜져 있을 동안만 기억해요. 그다음 컴퓨터 중 제일 속도가 빨라요. 왜? 맨 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기계에서 먼저 CPU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쓰는 장치가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예요. CPU는 최전방에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주기억 장치고요. 이 주기억 장치로는 종류가 롬이랑 램이 있어요.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에요. 우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다. 먼저 롬은요. 여러분 데스크탑이랑 노트북 자체에 박혀져 있어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어고요. 리드 오직 읽기만 가능해요. 읽기만 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켜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롬의 종류로는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이 있어요. 마스크롬. 처음에 최초의 롬이 만들어졌을 때는 읽기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정이 안 돼요. 회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했어요. 근데 점점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피롬을 통해서 한 번만 수정할 수 있게 했고요. 이 피롬을 통해서 자외선으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게 했고요. 이 피롬으로 전기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롬의 종류로는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 원래는 롬은 읽기만 가능해요. 비휘발성 맥 껐다 켜도 안 날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롬은 벌써 본체 자체에 박혀 있어요. 아, 회사에서 마스크롬 회사에서 만들어서 수정이 불가하고 발전해서 피롬으로 한 번만 수정할 수 있다가 이 피롬으로 자외선으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고요. 이 피, 이 피롬으로 자외선으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고 이 피롬으로 전기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이피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 여러분이 적당한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게 보조기억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조기억 장치로 빠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플래시 메모리로 발전한 거예요. 이 플래시 메모리가 여러분이 MP3,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SD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EEPROM의 일종의 성질 자체가 너무 좋아서 플래시 메모리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EEPROM은 플래시 메모리인 보조 기억 장치로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발전을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MP3,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롬은 여러분 컴퓨터 본체에서 기계 자체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꽂혀 있지만 컴퓨터를 껐어요. 근데 켜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기계 자체가 본체 안에 박혀 있지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그 기계를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기계인 롬을 업데이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이 롬에다가 프로그램을 내장시켰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롬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펌웨어라고 해요. 롬 바이오스가 약어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롬 바이오스. 바이오스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아웃, 아웃풋 시스템의 약어예요. 응. 롬에 박혀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팅했을 때 예전에는 윈도우가요. 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까만 화면에 이렇게 흰 영어가 올라갔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롬이 해주는 거예요. 롬이 부팅을 했을 때 기계를 검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 이 지금 시작했을 때 바로 컴퓨터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인풋, 키보드, 마우스 검사하고 프린터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자체에 프로그램을 내장시킨 게 롬 바이오스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핸드폰이랑 컴퓨터 부팅하시잖아요. 키시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춰 있다가 넘어가요. 바탕화면이라든지 핸드폰 이제 화면으로. 그것도 롬 바이오스가 잠깐 동안에 검사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예요, 성질이. 이게 뭐냐?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팅하면 온, 셀프, 스스로 검사한다. 이거를 자가진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롬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기계를 본체를 뜯어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셔도 롬 안에 있는 바이오스, 펌웨어가 바이오스 자체가 펌웨어예요. 음. 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펌웨어가 기계 자가 진단도 해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업그레이드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펌웨어는 어디에 달려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롬에 달려있고요. 얘의 성질은 뭐다? 포스트. 부팅하면 스스로 자가 진단해준다. 그 여러분도 사람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면 저녁에 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출근할 수 없고 출근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세수도 하고 기지개도 피시고 어떤 분들은 운동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롬 바이오스 펌웨어가 해주는 거예요. 그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펌웨어 바이오스 입출력, 글자 폰트, 자가 진단해주는 거예요. 부팅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게 펌웨어 롬 바이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팅하면 이제 얘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롬 바이오스 펌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이다 이러면 틀려요. 어떻게 보면은 롬 바이오스 펌웨어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질을 띠는 거예요. 롬 바이오스 펌웨어가.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음. 기계 자체에 프로그램을 내장시킨 건데 이거 기계도 아니고 얘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중간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요거까지 하나 챙겨주세요. 그래서 롬은 기계 자체에 내장이 딱 박혀 있어요. 원래는 그거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안 날아가요.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러면 기계가 일을 하려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야 돼요.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롬 바이오스 펌웨어. 바이오스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부팅하면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검사하는 거고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죠. 부팅하면 스스로 검사한다 이거예요. 컴퓨터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자가 진단이고요. 바이오스 펌웨어가 나오면은 하드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이다 그럼 틀리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스랑 펌웨어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롬에 박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컴퓨터 본체 안에서 스스로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에요. 이게 램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마구잡이로 접근하는 거예요.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껐다 키면 날아가요. 휘발성 메모리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 띄워놨죠? 그다음에 메모장 띄워놨죠? 그다음에 PDF 파일 띄워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 다 누가 해주냐면 줌도 띄워놨고 한글도 띄워놨어요. 이게 지금 램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램은 이거 여러분 이렇게 띄워놓은 거 그다음에 실기하실 때 엑셀 띄워놓으시잖아요. 그거 다 램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띄워놓은 것들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여러분이 다시 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램을 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요. 그리고 램의 종류에는 SRAM과 D램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즘은 SRAM, D램이라고 안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SD램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본서니까 SRAM과 D램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이고요. 실질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에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해요. 껐다 켜도 안 날아가요.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종류로는 마스크롬. 회사에서 찍어서 나와서 수정이 안 돼. 그래서 발전했어요. P롬. 한 번만 수정할 수 있게 발전했고요. EP롬 자외선으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게 했고요. EEP롬 전기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게 발전했어요. 근데 EEP롬이 너무 좋아서 보조기억 장치인 플래시 메모리로 빠진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기계가 일을 하려면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스스로 테스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프로그램을 내장시켰는데 그거를 롬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펌웨어. 성질이 뭐라고 해? 포스트, 파워, 부팅하면 온, 셀프, 스스로 자가 진단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램은 읽기 쓰기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띄워놓은 거 읽고 또 여러분이 작성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거 다 램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띄워놓은 것들이 껐다 키면 다 날아가죠.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교과서에다가 요거 램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여러분이 엑셀에서 컨트롤 S 누르는 저장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죠? 이게 저장이에요. 실행 중에서 그 프린트에다 이것도 써놓으세요. 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램이에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종류로는 뭐와 뭐가 있다? SRAM과 D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쓰는 기계는 보조기억 장치죠. 하드디스크 이거죠. C 드라이브 이 C 드라이브가
보조기억 장치예요. 본체에 박혀 있는 저장하는 공간이죠. 보조 기억 장치. 본체에 있는 거죠.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HDD.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약어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저장하는 공간이고, 근데 이 하드디스크가 용량도 되게 작고요. 속도도 엄청 느리고, 충격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거의 대체품인 누가 나왔냐면은 SSD가 나온 거예요. 이 SSD도 보조 기억 장치인데 얘는 자기 디스크로 돼 있어요. 자기 디스크. 안 좋아요. 망가짐도 있고요. 근데 SSD는 반도체예요. 요즘은 노트북, 데스크탑 다 사시면은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가 이제 다 얘로 바뀔 거예요. 점차 얘는 사라질 거예요. 요즘은 다 보조 기억 장치는 SSD라고 보시면 돼요. C 드라이브 자체가. 반도체니까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보조 기억 장치 대표가 요즘은 뭐예요? USB죠, USB. 들고 다니는 이동식 디스크죠. C 드라이브는 본체에 있는 거, 이거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이동식 디스크.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엔 대표는 하드디스크랑 SSD가 있는데 SSD로 점차 바뀔 거고요. USB, 그 다음에 CD-ROM이랑 CDR이랑 CDRW는 예전에 한번 썼던 보조 기억 장치들이어서 한번 예시로 한번 써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여기 첫 번째 장이랑 두 번째 장 정리하시면서 좀 외우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여기 프린트 안에 있는 것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강의를 마치고요. 그럼 그 뒤에 보면은 기타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강의로 찍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